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 문서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상단 메뉴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DIV로 일단 만들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DIV 영역부터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틀을 하나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안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DIV 두 개가 지금 나란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배경 색상을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div에다가 클래스 만들어 두고요. 여기는 뷰지컬러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색깔이 들어갔고요. 첫 번째 div에다가도 주고 두 번째 div에다가도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내용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사이즈 없는 div.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용이 들어갔더니 지금 div가 쭉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탕색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div는 여전히 없죠. 그럼 아래쪽에도 똑같이 채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두 개의 div가 생성이 됐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아직 div에 대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영역이 지금 현재 div를 만들어 놨다는 거는요, 공간을 그냥 임의대로 생성을 해놨다는 겁니다. 공간을 임의대로 생성을 해놨을 뿐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채워질 공간을 따로 정확하게 얼마만큼이 내 사이즈다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확한 공간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거예요. 너는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인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div 사이즈 보시면은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는 무조건 이 웹 브라우저 전체 사이즈가 되고요. 세로 사이즈는 내용이 입력된 만큼의 사이즈로 div가 임시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정확하게 한번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외부에 있는 div에다가 먼저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요. divbox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를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안에는 내용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사이즈는 700픽셀 정도 해줄 거고요. 세로 사이즈는 300픽셀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탕색을 아까처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컬러를 한번 넣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은요, 제가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래쪽에 영역이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있는 영역은요, 이 위쪽에 있는 영역과 상관없이 지금 새로운 div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가로 사이즈를 보시면은요, 우측에 나가다가 끊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700픽셀까지만 보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div가 우측에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정확한 나의 공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안쪽에다가도 내용을 또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색상을요,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다가도 내용을 채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을 연한 회색으로 만들어 두고요. DIV를 두 개를 역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있는 DIV에다가도요, 높이를 좀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는요, 우리 이 테두리,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의 가로 사이즈를 700픽셀을 줬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작게 줄게요. 300픽셀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높이는요, 120픽셀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까보다 약간 진한 색으로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저장하고요. 그랬더니 테두리 div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에 div가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div니까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div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 div를 하나를 여기 넣고요. 하나를 이렇게 넣으면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아래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div는요. 그 특성상 오른쪽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div는요. 가로를 지정을 하건 안 하건 무조건 상관없이 자기가 사용했던 영역은요. 우측으로 다 자기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었으면 나머지는 다 자기 마당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당을 잘라서 남한테 주고 싶어요. 남는 땅이니까 서로 나눠서 써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뺏어야 됩니다. 영역을. 그러려면 정렬을 시켜주셔야 돼요. 정렬을 시켜서 내가 왼쪽으로 너 왼쪽으로 가 있어. 그러면 오른쪽은 남의 자리가 들어올 거라고 미리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공간을요. 비워줘요. 나머지 공간을 비워주게 되면 아래에 내려왔던 div가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div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div를 만들면은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중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만 왼쪽, 오른쪽에 나란히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바꿔볼게요. 자, 클래스 안쪽에 클래스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div도 같이 수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예 다른 클래스를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시켜 줄게요. 가로 300픽셀 해줄 거고요. 세로 120픽셀 해줄 거고요. 색깔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정렬을 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되 자, 정렬을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가 있어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면 자,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없어졌네요. 자, 왜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위쪽에 지금 중복이 돼서 겹쳐져 버렸어요. 자, 이 위쪽은 왼쪽으로 정렬을 해라 해줬죠. 아래쪽은 그런 명령을 못 받았어요. 자, 여기도 똑같은 클래스를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클래스에는요. 이것도 왼쪽으로 정렬해라, 이것도 왼쪽으로 정렬해라 라는 명령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나란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면은요. 그런 원하는 명령어를 계속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작업했었던 것처럼
이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아래쪽에다가 div 다시 만듭니다. 일단 구상을 할 거예요. 자, 구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은요. 자, 상단 메뉴 영역 들어가고요. 이미지 영역 들어가고요. 내용 영역 들어가고요. 내용 영역이 이 부분을 합해서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합해서 넣어주신다면 합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그 안에 div를 나눠서 따로따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합해주거나 따로 나눠주거나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모두 나눠줄게요. 그리고 나서 전체 영역으로 감싸주셔야죠. 그러면 감싸주는 div 하나 만들고요. 그 안쪽에다가 div를 4개, 5개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럼 그 작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턱대고 div를 막 생성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생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div, 가장 겉에서 감싸주는 div예요. 그 다음에 가장 상단 영역이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메뉴 영역부터 만들기로 했나요? 메뉴 영역이네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영역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영역이 2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 영역. 이렇게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다가 각자 분류를 또 해주셔야죠. 일단은 메뉴 영역 그대로 갈 거고요. 이미지 영역 그대로 갈 거고요. 내용 영역이 그 안에 들어가서 div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로 나눴었죠. 세 개로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2개로 나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 영역이었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정렬할 필요가 없고요. 각자 안에 들어가서 이 내용 부분에만 정렬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 만들어서 전체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테두리의 클래스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래스는요. 뭐 이름은 원하는 대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는 꼭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필요한 이름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지어주는 거고요. 원하는 대로 이름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는요. 저는 가로 사이즈만 지정을 할게요. 이거를 700픽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사이즈만 지정을 했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테두리만 지금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뭘 만들 거죠? 메뉴 영역을 만들어 줄 겁니다. 메뉴 영역을 만들어 줄 거고요. 메뉴에 대한 CSS도 만들어 줄게요. 일단 가로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 안에 꽉 차도록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높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높이는 한 70픽셀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는데요. 이것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보통 홈페이지 상에서는 흰색 바탕에 이제 원하는 이미지나 이런 내용을 채워서 하는데 저는 구분을 조금 전에 색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구분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눈으로 구분시켜 드리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윗부분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눈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용을 좀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상단 메뉴 영역 이렇게 하고 나서 메뉴 영역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메뉴 영역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번에는요. 그 아래쪽 이미지 영역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가로 사이즈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700픽셀 해주고요. 세로는 메뉴보다는 조금 높게 해줄게요. 150픽셀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까보다 조금 진하게, 그리고 나서 내용 이미지 영역, 그랬더니 아래쪽 이미지 영역까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서브 영역, 내용 영역 만들어 줄 거거든요. 내용은 여기도 전체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가로 똑같이 700픽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200픽셀 해줄게요. 이미지 영역보다 조금 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그냥 채워주지 않을게요. 왜냐면 색상을 채우지 않아도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눠져 있는 내용들의 색상이 들어가겠죠? 하나, 둘, 세 개를 넣을 거니까 그 안에다가 색상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iv는요. 서브 01이라고 클래스를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가로는 200픽셀 해줄게요. 높이는 내용 바탕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역시 200픽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조금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영역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칸 서브 02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02번은요 다 똑같이 해줄게요. 자, 다 똑같이 해주고 이제 구분을 지어줘야 되니까 색상만 다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래로 떨어져 버렸죠. 왜냐면 우리가 정렬을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도 그리고 났더니 가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700픽셀에서 200픽셀씩 두 개씩 썼으니까 300픽셀 남았죠. 만약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었다면 서브 1과 서브 2는 같이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색상을 구분지어서 하기 위해서 다 다른 클래스를 사용을 한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1번 가져다 사용할게요. 자, 1번 가져다 사용을 하는데요. 달라지는 거는 가로 사이즈만 300픽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사해서 붙여오는 거를 다른 부분까지 섞여서 지금 잘못 붙여와서요. 자, 다시 한번 붙여 넣었습니다. 01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붙여와서 가로를요 30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300픽셀로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 영역 아래쪽에 내용 영역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내용 영역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넣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요, 서브 4와 서브 5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컨테이너는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서브 4로 해주고요. 서브 5로 해주고요. 서브 4 왼쪽 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4는요.
다 똑같죠, 물론. 위에 있는 내용과 레프트 정렬까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데 이제 달라지는 내용만 바꿔보도록 하죠. 일단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두 개로 똑같이 나눌 거니까 700 픽셀을 두 개로 나눠서 350 픽셀로 제가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는 위에 있는 컬러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서브 5번을 이제 만들어보죠. 서브 5번 가로 픽셀, 세로 픽셀 똑같고요. 색상만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측에 있는 내용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 한 번만 확인해 보고요. 자,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카피라이터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 카피라이터. 요거는요, 카피라이터 영역은 위에 있는 메인 이미지 영역이랑 똑같이 사용을 해줄게요. 어차피 구분만 지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역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구상이 끝나셨으면 제일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DIV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홈페이지가 있으시다면요. 그 홈페이지 모양을 이렇게 해서 한번 직접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